자, 가겠습니다. 함수. 우리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집합 뭐 A, B, C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Y, P, Q, R, S 뭐 이렇게 집합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집합을 요렇게 대응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 대응표 이렇게 X라는 집합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A, B, C 그리고 Y라는 집합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P, Q, R, S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연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X하고 Y하고 매치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A는 Q랑 매치가 되어 있고요. B는 Q랑도 매치가 되어 있고 R이랑도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C는 S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걸 우리는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대응 관계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되게 많은 대응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대응 관계들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에는 Q로도 가고 R로도 가잖아. 그죠?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X에서 Y로 가는데 B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A는 P랑만 B도 R이랑만 C도 R이랑만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해. 맞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수라는 거는 그래 정의역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x를 보고 정의역 이 집합을 보고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의역. 집합 자체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요 y라는 집합 자체를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함수라는 걸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정의역에 있는 우리 집합을 배웠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대충 함수라는 거는 뭐 함수라는 거 x에서 뭐 y로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 한 개씩만 대응이 되었을 때 꼭 한 개씩 대응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같은 걸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몇 가지로 정해지는 거야? 한 가지로만 딱 정해지면 돼요. 그래요. A 집어넣으면 P가 나오는 거야, 그냥. A 집어넣으면 P가 나와. 그리고 B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R이 나와. C 집어넣으면 또 R이 나와. R 나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꼭 한 가지씩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돼 있어? 화살표를 맞은 녀석들이 있잖아. 화살표를 안 맞은 녀석들도 있죠. 그죠?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맞은 녀석들. 그래,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역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맞은 거야. 그래서 함수 값들만 모아놓는 거죠. 함수 값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원소야. 함수 값이 된 게 원소예요. 그럼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화살표를 맞는 녀석들. 그래서 요런 표현들, 그지? 요 표현이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치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치역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녀석에서 지금 요런 대응 관계 안에서 이러한 함수 안에서 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수 fx f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x에서 large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이 대응표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p와 r만 이 녀석의 원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화살표 맞은 녀석들만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역. 그래.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정의역이라는 건 x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공역이라는 것은 y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 y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y 중에서 화살표 맞은 녀석들, 치인 녀석들, 그래, 그런 녀석들을 이제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어디 피고 있어? 함수. 첫 번째 단어, 함수. 그래.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알았죠?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알았죠? 정의역 써놓을게. 정의역, 공역, 치역.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수를 표현하는 거,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f. 함수에다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f. 그리고 땡땡. f라는 녀석은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읽을 때는 콜론이라고 읽는데 그냥 f 땡땡 콜론. 요건 뭐라고 읽을까 우리? 요런 기호들. 이건 세미콜론, 얘는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을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함수 이름은 f고요. x가 뭐야? x가 정의역이고 y가 뭐예요? 공역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이 있고요. 또 함수를 y는 함수 이름을 f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 기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식 이름이에요. 식 이름인데 이 식은 뭘로 돌아가는 거야? x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것들, 그죠?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함수값. 이제 기본 용어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y는 1차 함수 2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x에다가 2배를 하고 3을 더하는 녀석이죠. 그러면 결과가 y가 나온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런 것들은 익숙하잖아요. 얘를 우리는 똑같이 y 자리에다가 fx라고 집어넣고 fx는 2x 플러스 3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녀석의 식의 이름은 f고요. x를 집어넣었을 때 2배하고 3을 더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죠? 그러한 식이다라는 얘기지. 그래, 그러면 fx 2x 플러스 3 요렇게 나타냈을 때 요렇게 나타내는 거하고 요렇게 나타내는 게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요렇게 나타내면 뭐가 좋아? 이런 게 좋지.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f3 요런 거, 그지? f3.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함수값이지, 그지? 이러한 기계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사소통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냥. 별거 아니죠. 2배하고 3 더해라. 그냥 그런 식이야. 식의 이름을 우리는 F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 F, 2x 플러스 3 이랬을 때, 다시 2x 말고
3x-1 이랬을 때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돼?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돼? x 말고 3x-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기가 편해요. 굉장히. 굉장히 편해. x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3x-1이 들어왔지. 그럼 우리는 그대로 요 x 자리에 이거 대신에 3x-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y는 이라고만 나타내지 않고 fx는 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왜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내지? 그지? 거기다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렇게 나타내서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의사소통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요. 함수라는 녀석의 표현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함수의 표현. 우리가 뭘 했어? 함수의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할 일, 이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같은 함수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똑같이 생기면 당연히 같은 함수죠. 같은 함수. 완전히 똑같이 생기면 같은 함수야. 그런데 fx라는 녀석이 x제곱이고요. gx라는 함수는 x예요, x.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죠. 그죠?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정의역을 x는 1, 0, 1 요렇게 이 두 개만 집어넣는다면 둘은 같은 함수가 되지 않아요? 정의역이 이 둘에 대해서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물음을 할 수 있겠네.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게 하는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 x의 개수는? 뭐야,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갑자기? 정의역 x의 개수는? 같은 함수가 되게 할 수 있는 정의역 x. 방금 선생님 한 가지를 보여줬잖아. 정의역 x의 개수는? 두 개. 정의역은 뭐야? 집합이죠.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근데 두 개라고? 갑자기 세 개? 네 개? 아까 공집합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개야? 세 개? 맞습니다. 세 개예요, 세 개. 왜 세 개일까? 생각해봐. 왜 세 개일까? 이렇게, 그지? x가 될 수 있는 거. 얘는 0만 있어도 되죠, 그죠? 1만 있어도 되죠, 1만 있어도. 0하고 1이 같이 있어도 되죠. 이 두 함수가 1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고 0만 집어넣었을 때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풀면 x제곱은 x,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에서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0하고 1이었을 때 얘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0하고 1밖에 없는 거지.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0과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0과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4개죠, 4개. 4개. 그 중에서 뭐 뺐으니까? 공집합 뺐으니까 3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 문제는 뭐 바뀔 수가 있겠지. 문제는 뭐 바뀔 수가 있겠어요. 뭐 x제곱이 아니라 x세제곱.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면 이 녀석이 같은 함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치? 같은 함수가 되게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같은 함수가 되게 하는 정의역 x의 개수, 공집합이 아닌 7개가 되는 거 맞아요? 7개 다들 생각이 나요 지금? 되니? 안 돼? x세제곱하고 x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돼?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 x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는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 요 세 개. 요 세 개가 들어갔을 때 둘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부분집합이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8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8개. 8개가 만들어지니까 그 중에서 뭐 빼고? 공집합 빼고 우리는 7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함수가 되게 할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원소의 개수 아까 2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좋아요. 이게 같은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가 같았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하면 돼. f는 g. 이게 같은 함수의 표현입니다. f는 g. 그러니까 물음을 f는 g가 되게, 그죠? 얘가 얘고 얘가 얘게 되는데 f는 g가 되게 하는 정의역 x의 공집합이 아닌 개수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x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 같은 함수는 모양이 똑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지만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모양이 달라져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제목 참 그래. 여러 가지 함수. 한 4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데 4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1대1 함수. 제목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요런 녀석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요거예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도 다르다. 아까 함수는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었잖아. 아까 여기서 우리 어떻게 했어? b도 q로 갔고 c도 q로 갔었잖아. 그래서 상관없이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거 함수라고 했잖아. 한 개씩만 뿌릴 수 있으면 함수였잖아. 근데 그런 함수들 중에서 방금은 같은 녀석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같은 녀석들을 선택하지 않는 함수들. 그지? 좀 의리 있는 함수들이죠. 뭐 미팅 자리에 이렇게 갔어요. 뭐 3대3 이렇게 미팅 자리에 갔어.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좀 의리 있는 함수. 그죠?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선생님 대응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B, C, P, Q, R, S 이렇게 있었을 때 X의 값이 달라요. 얘네들이 달라. 다른데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다 향했죠. 대응표에서 봤을 땐 이런 녀석이 지금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가. 1대1 함수가 돼요. 선생님 여기 Q가 남았잖아요. 괜찮아. Q가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남아도 상관없고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남아도 상관없고 안 남아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1대1 함수의 업그레이드야. 업그레이드니까 조금 더 깐깐합니다. 조금 더 깐깐해요. 1대1 함수의 업그레이드가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다른 걸로 가도 돼요. 1대1 함수는 아까 남아도 된다라고 했지, 지금 여기가. 선택 못 받은 녀석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선택 안 받은 녀석이 없어야 돼. 얘의 공역은 뭐예요? 공역은 PQRS, Y 모든 원소들 PQRS죠. 맞습니까? 치역은 뭐예요? PRS죠. 치역은 PRS.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남는 게 없는 상황.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은 이 순간에는 안 헷갈리는데 니네가 정확한 연습을 통해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그죠?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남는 게 없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대1 대응. 그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이거예요. y는 x 요런 결과가 나오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항상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아. 뭐가 똑같은 거냐면 원인과 결과가 똑같은 거야.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되고 B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되고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등함수. Y는 X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만약에 X라는 원소가 1, 2, 3 요렇게 세 개만 있어. X라는 원소가 요 세 개만 있어. 그러면 항등함수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점 3개만 찍히겠죠. 점 3개만 찍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X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어떻게 찍혀요? 모든 실수면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 요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등함수입니다. 만약에 유한계가 있으면 이 유한계의 점이 이 위에 표현이 될 겁니다.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꼴이냐? 상수함수는 y는 c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상수함수는 결과가 일정해. 결과가 상수야. 결과가 상수인 함수예요. 내가 2를 집어넣어도 100, 2를 집어넣어도 100, 3을 집어넣어도 100, 1000을 집어넣어도 100, 만을 집어넣어도 100, 마이너스 50을 집어넣어도 100, 계속 100, 100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 y는 10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결과는 100이야. x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x의 영향을 안 받죠. 결과가 항상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정한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수. 방금 100이었으면 여기가 100이 되겠네. 여기는 y는 c.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 띠. 그죠? 이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함수.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지금 조금 간단한 녀석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지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 근데 우리가 명제를 배웠잖아. 명제를 배웠잖아요. 명제. 얘가 지금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명제와 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명제와 그 명제에 뭐가 똑같다라고 했어?
아무도 대답. 그거의 대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x가 다르면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요 내용을 요렇게도 표현을 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수학할 때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새롭게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 게 없어져야 돼. 똑같은 건데 그게 같은 줄 알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요것도 요렇게 안 나타내고 fx1, fx2 이 녀석을 대우 표현으로 이게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x의 값도 같다.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대신에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 이게 1대1 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는 x 하나에 y가 하나씩이어야 돼. 그래서 요런 녀석들도 1대1 함수예요. 봐봐. 무슨 축에?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더니 어때요? 한 점에서만 만나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이게 소리 선생님 지금 설명을 잘못했어.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더니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더니 당연히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선생님이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따지는 거야. 함수부터 할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평행하게 그었다고? y축에 평행하게 그었더니 한 점에서만 만났죠. 그러면 그냥 이건 함수야, 함수인데 봐. 이것도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얘도 2차 함수가 뭐 이딴 식으로 그려지지.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 녀석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고 있죠. 맞아요? 여기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함수의 그래프가 맞는데 얘 보자, 얘. 그러니까 얘도 둘 다 함수야. 근데 요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요? X축에 평행하게 그었더니 한 점에서만 만나지. X축에 평행하게 그었더니 한 점에서만 만나지. 맞아요? 근데 이거 X축에 평행하게 그었더니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의 Y의 값에 몇 개의 X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두 개의 X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요거를 지금 성립해, 안 성립해? Y의 값이 같았는데 X의 값이 같아요? 안 같죠? 다른 X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봐,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지. 맞아? 내려갔다 올라갔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니까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얘 자체는 어떻게 돼? 얘 자체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얘 자체는 함수 자체가 안 됩니다.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얘 자체는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X 하나당 결과가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 자체가 안 돼요. 함수 자체. 원도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원.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고.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선생님. 근데 지금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지금 구분을 아직 안 시켜줬어요. 좋아. 이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구분을 시킬 거예요. 얘는요, 1대1 함수기는 해요. 1대1 함수. 근데 1대1 대응. 모든 실수에 대하여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 모든 실수,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공역도 모든 실수. 얘기하지 않으면 공역도 모든 실수가 돼요.
봐, 이 부분. y의 값, 이 부분이 지금 남았어, 안 남았어? 그치? 이런 y의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지금 함수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 y의 값들, 그죠? 우리 x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봐. x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남는 녀석들이 있잖아. 남는 녀석들이 있으면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안 된다고.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남는 녀석들이 없어요. 1대1 대응. 요건 1대1 대응이죠. 요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당연히 1대1 함수는 이미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면 다 1대1 함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집합 안에 1대1 함수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어?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보기를 줄 수 있지.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아요? 맞아요?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요. 문제 풀면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x, fx x, fx 바 x는 라지 x의 원소이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야.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x축 그려놓고 y축 그려놓고 여기에다 점 찍는 거. 이 점 찍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우리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는 x와 이 녀석이 함수값이라 그랬지, 그지? 함수값 x와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여기 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이런 문제가. x, fa는 p, fb는 q, fc는 r일 때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어. 굉장히 사악한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림으로만 생각한 친구들, 선생님마저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래프를 구하시오 하니까 당연히 야 이게 서술이 형이야. 어디다 찍어야 돼? 이거 a, p를 찍어야 되잖아. 어떻게 찍을 거야?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없죠. b가 어디 있는데? q가 어디 있는데? 찍을 수 없죠. 그래, 이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이걸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집합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 이 녀석의 답은 이거예요. a, p, b, q, c, r.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평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뭐 1, 2, 3 이런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옮겨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 집합이 답이에요. 집합이 이렇게. x와 그거에 대응하는 녀석을 이렇게 함수값을 묶어서 순서상으로 마련해 놓는 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다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제 스킬을 살짝 더 들어가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 스킬 이제 절대값이 있는 이제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프 그리기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 y는 fx. 이게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y는 fx의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y는 fx인데 y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y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는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원점. 함수 전체에다가 뭘 씌웠어요?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죠.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x축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였죠. 여기가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대칭 이동. 함수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대칭 이동했어요. 이동. 그 다음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이 부분이 대칭해.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대칭해. 데칼코마니 그냥 대칭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복사되는 거예요. 복사. y축 대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x축 대칭이 돼요. 다시 봅시다.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결과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근데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 결과들을 다 양수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들이 음수인 녀석들이 다 양수인 녀석들은 상관이 없지. 음수인 녀석들만 다 양수가 되면 돼. 원래 양수인 녀석들은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결과가 양수고 여기가 결과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음수인 부분들이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을 지금 여기 봐. x에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1 집어넣으면 그래 f1이야. 2 집어넣으면 f2야. 그리고 여기다 양수 집어넣으면 그냥 fx하고 똑같아요. 양수 집어넣으면.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난 다음에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의 값이 음수였을 때가 x의 값이 양수였을 때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 x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지. x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 유지가 돼. x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면 y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지. y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y의 값이 양수인 거. 여기 y의 값이 음수잖아. y의 값이 음수 나온 건 다 무효야. 무효. y의 값이 음수 나오면,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절대로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값이 양수가 나온 것만 유지가 돼서 x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프 문제에서는 얘가 나옵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잖아.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뭐야? 두 점에서 만나잖아. 안 만나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y에다 절대값을 취했을 때는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좀 간단한 녀석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은 1. 함수는 아니에요, 얘가. y의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아닙니다. 함수는 아닌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x축, y축 하고요. 이거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 x축, y축 하고 이 녀석 절대값이 없었을 때를 그리세요. 이 그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없었을 때의 그림이 기준이잖아. 절대값이 없었을 때의 기준. 그럼 얘는 x 더하기 y는 1이잖아요.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면 x절편 얼마예요? 1. y절편 얼마예요? 1이죠. x, y에 모두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 요만큼 제 1사분면만 그립니다. 제 1사분면만 그리고 x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대칭. 그래서 얘는 이러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얘 같은 경우. 다시 방금 제 1사분면만 그렸어요. 제 1사분면만 그려가지고 x축 대칭, y축 대칭을 시켰죠. y축 대칭.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축 대칭.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 녀석을 x축 대칭을 또 시켜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뭐 이렇게 개수들이 달라져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마름모는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들이 달라지면. 알겠습니까? 좋아요. 기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 어디야? 어딨어? 보자. 문제를 한번 잽싸게 풀어봅시다. 별 문제는 아닌데. 우리 친구들. 다음 보기의 각 대응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집합 x의 원소 1에 y의 원소 ab가 대응하므로 함수가 아니다.
1에 a, b가 대응함으로 함수가 아니다. 이거 맞죠? 1에 a, b가 대응함으로 함수가 아니다. 맞죠? 요거 지금 기억이죠, 기억. 기억. 이것도 기억은 되는 거지, 그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 1에 a, b가 대응되는 거. 1에 a, b가 대응되는 거. 요거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1번이 맞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함으로 함수이다. 요거 지금 니은 요거 함수 맞죠? 하나씩 같잖아, 그치? 하나씩 같죠? 그래서 요거 함수 맞죠? 요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 얘네들 함수 아니잖아. 요것도 함수죠. 하나씩 같잖아, 그치? 하나씩. 각각의 원소에서 하나씩 같잖아요. 함수 맞죠? 니은 요거 함수 맞고, 그 다음에 집합 2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2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은 거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3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지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죠. 그죠? y축에 평행하게 갔을 때 한 점에서 이거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그죠?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없잖아, 지금 여기서. 그지? 남는 게 없어야 돼. 그지?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씩이 꼭 있어야 돼. 꼭. 여기 이렇게 딱 그었더니 여기 두 점 이렇게 막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두 점. 이러면 당연히 안 된다 이거죠. 당연히 안 되지. 남는 이거 주면 안 되잖아. 함수인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함수의 그래프. 뭐 함수값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란 얘기야? 5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5 집어넣으면 뭐 선생님이 안 알려줘도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1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4 집어넣으면 20.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해라 라는 이야기고, 치역의 모든 원소 치역을 구합시다. 치역을 구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3579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얼마예요? 모든 합 24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요 지금 fx는 x 이 녀석하고 같은 함수를 찾으라고 했네요. 그죠? 같은 함수. 요거 g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같아요? 0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같아요? 1 집어넣었을 때도 같죠? 이거 같은 함수 맞죠? 같은 함수. 니은 디귿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니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1인데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안 되지. 다 같아야 되지. 주어진 원소에 대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됐으니까. 같은 함수는 지금 여기서는 기억밖에 찾을 수가 없다. 1대1 대응. 아까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1대1 대응은 일단 함수여야 되죠. 요거 함수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상수함수지. 아까 1대1 대응은 무슨 축에 평행해야 돼?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다 만나야 되잖아. 다 만나야 되잖아. 요거 함수긴 한데 이거 뭐야? 돼, 안 돼? 여기는 되는데 여기 이쪽 밑에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까지만 된다라고 했지. 얘는 1대1 함수까지만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그거의 업그레이드. 얘처럼 남는 게 없어야 돼요. y도.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틀려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생님을 슬프게 합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야, 1대1 대응. 근데 여기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X에서 X로 의. 이게 무슨 소리야? X에서 정의역이 X고 공역도 X란 얘기야. 공역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음수잖아. 요 정도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어. 지금 난 마이너스 1, 1, 3인데 마이너스 1, 1, 3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f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감소함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야 된다고? 3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지. 3 나와야 된다. K는 얼마예요? 이것만 딱 봐도. K는 2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K는 2.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 정도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감소함수니까.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갈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죠.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감소함수니까요.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항등함수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돼? fx는 누구야? fx는 x 얘잖아요. 그죠? 얘. 얘하고 지금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찾아라라는 얘기지. 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몇 번이에요? 4번. 아까 했죠.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다. 함수의 개수. 봐. 1, 2, 3에서 1, 2, 3에서 1, 2, 3, 4로 가요. 함수라는 거는 모든 대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에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2에서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3도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는 64가지가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 이게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는 내가 얘를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봐. 함수의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 선생님이. 순서상, 대응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이제 이런 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가. 이게 함수의 그래프였잖아. 그지? 아까 우리. 맞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네 가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64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상이.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셌고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셌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그치? 네가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룰이라고. 1대1 함수의 룰. 세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퍼뮤테이션 n 4p 3이 되겠네. 그지? 4p 3. 함수의 개수. 퍼뮤테이션. 우리 경우의 수 셌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아쉽지만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죠? 0개예요. 0개. 여기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개예요. 없죠? 보냈을 때 무조건 남잖아. 1대1 대응은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 상수함수 몇 개 만들어져요? 상수함수는 모두 다 일정한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상수함수야.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왔어. 2 집어넣었을 때도 1 나왔어. 3 집어넣었을 때도 1 나왔어.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그냥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왜? 전부 다 1로 가도 되고, 전부 다 2로 가도 되고, 전부 다 3로 가도 되고, 전부 다 4로 가도 되는 거. 요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 맞습니까?
상수함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다루면 되겠고, 다음 중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여라. 그래,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나중에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y는 x-1. 이 녀석을 y는 x-1의 절대값을 씌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y는 x-1의 플러스 2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거잖아.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y절편 얼마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려지지. 요렇게 그려진 거를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뭐 한다라고 했어요?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x축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했지. 여기 음인값들 이거 엄청 자주 나올 거야. 우리 이 정도 기본, 이 정도 절대값은 완전 기본이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되겠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는 거라고. x축 대칭 이동. 음인값들. 야, 그러니까 니네가 달달달 그냥 외우려고만 하면 안 되고, 아, 이거 절대값을 씌우면 이 녀석의 결과가 항상 양수 나와야 돼. 항상 양수, 결과가 양수란 얘기야. 결과가 양수. 결과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결과가 음수인 부분에다가 다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냥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간다고. 오케이?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플러스 1. 이건 뭐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1, 1. 여기가 2.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요. 몇 번이야? 1번. 1번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방식이고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y는 절대값 x. 요걸 외워두세요. y는 절대값 x.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y는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져? 그냥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요 V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 그래프가. 그럼 2차 함수처럼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평행이동. 근데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x축으로 1만큼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꼭지점이 요렇게 이거를 암산으로 하면 훨씬 빠르겠죠. x축으로 1만큼 요 녀석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다.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쉬었다 해야겠다. 선생님의 욕심이었나 봐. 이거를 나가려고 하는 거. 시작합시다.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수인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x에서 x로 함수인 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을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하고 1로만 갈 수 있어.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어? 1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함수 맞죠?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안 되지, 그지?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니까 1. 이 안에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안에서 해결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대표 예제부터 풀고 밑에 거 보세요. 대표 예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이 녀석의 치역이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뭐 공역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공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역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안에서 벌어지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정도만 캐치를 해도 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감소라는 얘기는 가장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가장 커. 그죠? 감소한 거니까. 가장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큰 거예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5분의 2가 돼요. 마이너스 4. F는 없죠. 그렇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어디로 대응이 된다고? 5분의 2로 대응이 돼. 얘가 5분의 2란 얘기야. 가장 큰 값. 치역 5분의 2.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5분의 5죠. 5분의 5.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큰 거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증가 감소만 파악을 해도.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고 싶어. 같은 함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벌써 다 나왔어요. 그죠? B는 1이니까 A도 1이겠지. 마지막 한번 검사.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F1은 2죠.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A 플러스 B. A랑 B랑 1이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A, B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었겠다. 라는 이야기. 일대일 대응.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아까 우리 선생님이 1대1 대응하면서 옆에다가 살짝 써준 거 뭐 하기만 해? 증가하는 건 증가만 해야 돼.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뭐 하고 있어?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렇게 함수가 끊어져 있어요. 함수가 끊어져 있어.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1, 0 집어넣었을 때 1이고 0 집어넣었을 때 1이고 요렇게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잖아.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감소하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증가. 어떤 방식으로든 증가를 해야 돼요. 그죠?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A가 양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A가 양수여야 된다. 거기서 끝. A는 그냥 양수면 된다. 이거 양수니까 양수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얘가 무슨 함수라고?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지. 내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고. 항등.
항상 똑같다고. 뭐가 똑같아?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 알겠습니까? 0보다 작았을 때는 이러한 기계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러한 기계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16a 마이너스 4b. 얘가 얼마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쭉 넘기고 없어지고 그냥 마이너스 4로 나눌까? 마이너스 4로 나눌까? 4a 마이너스 b는 0이고 이쪽 넘길까? a 마이너스 b는 3이 되겠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니까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a하고 b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녀석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해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이 녀석 누구를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4x의 절대값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아요? y는 4x의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기울기가 4잖아, 4. 그지? 기울기가 4니까 요렇게 이쪽 부분은 요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야, 얘는? 아니야. fx는 4로 묶으면 x-4분의 a. x 대신에 x-4분의 a가 왔으니까 x축으로 4분의 a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x축으로 4분의 a만큼. 이 그래프, y는 4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4분의 a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녀석이 지금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이거 이동하면 여기가 지금 원래는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었잖아. 근데 이 녀석이 이동을 했더니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해서 지금 이때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4분의 a. 4분의 a만큼 이동했는데 그게 3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그게 3이 되는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b만큼 이동한 게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맞아요. 문제 굉장히 쉽죠?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a는 1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